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자고 있는데 뭐가 메일이 와가지고 역시 방해 금지 모드를 괜히 껐다는 생각도 들면서 메일을 봤습니다. 1시 23분에 새벽이죠. 미국 시간으로 적정 시간대에 온 것 같습니다. 애드센스 게시자 정책 위반 보고서가 왔습니다. 저는 정책 위반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더 오래전 했겠죠. 정책 위반 방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광고 클릭을 유도하지도 않고 뭐 빽빽하게 넣어서 간격을 안 띄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진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와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위반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혹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쓴 것 중에 수정이 안 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뭐 알아서들 눌러주시긴 하는데 좋아요 누르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게시자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받으면 되게 무서워요. 내가 진짜 힘들게 해서 아직 돈도 많이 못 벌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되는데, 이 애드센스 팀에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그리고 수정을 하면 대체적으로 그냥 반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전에 IP 추적에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잘못한 걸 본인이 아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조용히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셔야 되고요. 잘못한 게 진짜 없으면 바로 얘기해서 바로 풀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시정조치 상태는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니, 보세요. 봐봐요. 자기들이 지금 혹시 실수한 거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애드센스 정책센터의 페이지 수준 시정 조치 섹션에서 미해결 정책 위반 최신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다행인 거는 페이지 수준의 시정 조치입니다. 이게 페이지 수준이면 제가 그동안 포스팅한 것 중에 특정 페이지, 특정 포스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게 하나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전 잘못한 게 없으니까 맨날 풀어달라고 하고 바로 결과를 받고 있어요. 일부러 이거 녹음하려고 아직 그 수정 신청 안 했거든요. 어쨌든 페이지 수준인 건 어느 정도 다행이고, 사이트 수준으로 오면 이제 좀 난리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다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지나 진짜로 수익률이 팍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이트 수준이 아닌 거를 우선 다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트 또는 계정 수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 별도의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이거 말고 다른 메일 보내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페이지 수준 또는 사이트 수준에서 정책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광고는 계속 게재됩니다. 광고는 게재되니까 페이지 수준은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여기 문제가 정확하게 나오죠. 새로운 정책 위반이 감지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고 지금 찍는 건데, 이게 언제 쓴 글인데 이제 와가지고 정책 위반이 감지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오래된 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에 따라 이 페이지의 광고 게재가 제한 또는 중지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 위반 콘텐츠를 삭제한 후 검토를 요청하거나 정책 위반 페이지에서 광고 코드를 삭제하세요. 그 결론이 이거예요. 문제가 있는 페이지를 운영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 근데 거기에 우리 광고는 못 달아주겠다 이겁니다. 우리 구글에다가 광고를 요청한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페이지에는 광고를 실게 해줄 수가 없다. 만약에 이게 수정되지 않으면 다른 제재도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방법은 두 가지. 해당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해당 페이지에서 광고 코드만 삭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사실 우리 생각에는요, 이 두 가지만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해서 문제만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삭제하거나 광고를 빼라는 식으로 얘기 들어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방법만 통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가보죠. 자, 일단 이렇게 페이지 수준의 시정 조치가 오면 애드센스 정책센터에 가보시면 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애드센스의 계정 정책센터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죠? 여기 보면 전체가 영향을 받은 사이트, 앞에 거 사이트는 없잖아요. 없고 일부만 영향을 받은 사이트. 다행입니다. 일단 이렇게 밑에 보시면 지금 문제가 되는 사이트가 나와요. 제가 블로그 여러 개를, 티스토리나 블로그스팟 등 여러 개를 이 애드센스에다 연결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 문제가 되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저는 하나네요. 하나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페이지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오로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열에 예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일부 문제가 정책 위반함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오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광고가 게재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문제가 된 사이트의 주소가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 또 나오죠.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니요. 왜 보낸 거야 나한테? 문제는 충격적인 콘텐츠이고 광고 게재 상태는 수요 제한됨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트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 충격적인 콘텐츠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수술을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그 수술 과정을 상세하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수술 과정을 올리다 보면 또 상처 부위도 올리게 되고 흉터도 올리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맨살이 올라가기도 하고 수술을 해서 흉터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수술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체류 시간이 엄청나게 높고 조회율도 엄청 좋았어요. 근데 검색자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전 당연히 그런 사진을 올렸는데 구글에서는 충격적인 콘텐츠라고 또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 사진 다 삭제했죠. 다시 검토를 요청했더니 살아났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혹시 그런 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웃겨요. 들어가 보니까 잘못된 주소이거나 비공개 또는 삭제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블로그로 이슈글 좀 썼었거든요. 썼는데 그때 이슈글 다음에서 쓰시다 보면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관련 글을 쓰다 보면 연예인들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수익을 쭉쭉 뽑고 있는데 대중들한테는 뭐라고 안 하지만 우리도 사실 남의 사진이나 남의 이슈 가지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그 연예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응을 못 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혹은 매니지먼트 사에서 변호사를 대리해가지고 이메일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구글 유입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음만 가지고 하루에 20개씩 글 막 주구장창 쓰면서 수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다음이나 줌에 실시간 검색어 올라오는 거 있죠. 그 검색어가 부족할 정도로 매일매일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골라서 썼겠습니까? 별의별 사람과 다 썼겠죠. 정치인도 쓰고 연예인도 쓰고 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일이 옵니다. 삭제 안 하면 어떻게 고발하겠다고. 그래서 삭제한 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는데 그때 아마 삭제한 글인 것 같습니다. 웃긴 건 이미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삭제했고 제가 구글에다가 이런 거는 한번 날 잡고 제외 요청을 했거든요. 수집 제외해달라고. 그래서 다 한 건데 그 제외해도 중간에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빈 페이지인데 주소만 남아있는 경우에 다시 뜨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 이렇게 시정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정책 위반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메일이 와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시면 좋아요. 정말로 내가 문제가 있는지 애드센스 로봇이 또 잘못된 걸 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화살표를 밑으로 내리시면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콘텐츠라서 해당 페이지 일부 콘텐츠 관련 문제로 인해 광고주가 광고를 게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원래 광고도 없었으면서 무슨 게시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로봇 알고리즘이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를 수 있죠. 자, 게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광고주의 수요 제한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체 수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또는 수정한 후 검토를 요청하세요. 돼 있죠. 아까 메일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보시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 위반 콘텐츠를 삭제한 후 검토를 요청하거나 정책 위반 페이지에서 광고 코드를 삭제하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삭제 또는 수정이죠. 그러니까 꼭 삭제를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거는 빈 페이지인데 애드센스가 실수한 것 같거든요. 근데 기존에 페이지가 있고 유입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을 대부분 합니다. 근데 제가 해봐서 아는데 간혹은 수정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검토 요청해도 오케이 사인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고 진짜 내가 볼 때는 전혀 충격적인 게 아니야. 네, 물론 피부색이 좀 많이 나오면 구글 로봇이 좀 제재를 가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색칠을 좀 하시거나 모자이크를 하시거나 변경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게 아닌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검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보세요. 저는 전혀 고칠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셔야 돼요. 나는 잘못한 게 없으면 애드센스 로봇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검토 요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검토 요청하시기 전에 뭐 이런 말 나옵니다. 필요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검토 요청. 그리고 여기 일주일 내에 완료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살려야 되는 페이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뭐 오래 걸리든 말든.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계속 이 정책센터에 충격적인 콘텐츠 게재했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빈 페이지의 경우에도 검토 요청하셔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셨으면 검토 요청한 날짜가 나오고
되고 오른쪽에 검토 중이라고 표시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관련 세부 정보라는 곳에 보면 충격적인 콘텐츠가 뭔지 나옵니다. 잔인하거나 적나라하거나 혐오스러운 설명 또는 이미지가 포함된 콘텐츠, 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콘텐츠가 들어가면 충격적인 콘텐츠라고 알려주시네요. 제 거 가볼게요. 잘못된 주소이거나 잔인하죠. 네. 비공개 또는 삭제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래서 아마 충격적인 콘텐츠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로봇이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면서부터 계제 제한이나 또 계정 정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애드센스 다계정 운영도 좀 하시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막 불법적인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걸 운영하시지 않는 한에서야 이렇게 연락이 와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것도 하나의 배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한 번도 이런 메일 안 받아보신 분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작성해 봤습니다. 그럼 계속 안정적인 애드센스 수익 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좋아요 좀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